핵심 스마트 스토어 기본기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로직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로직이 이제 로봇이니까 우리는 로봇한테 이제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꼭 이제 중요 기본기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쇼핑을 검색했을 때 이제 우리가 순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1페이지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1페이지 안에 왜 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먼저 1페이지에 왜 들어가야 돼요? 상품을 잘 팔려. 노출이 돼야 팔리는 거니까. 네, 우리는 항상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문제는 단순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건 네이버에서 알려준 건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 중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니즈를 하는지 우리 매장을 얼마나 니즈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이제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 적합도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적합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 항상 키워드 때문에 머리 아프죠, 지금? 네, 키워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제일 기본기라서 보통 고수도 한 하루 이틀 3일 키워드 때문에 되게 굉장히 씨름을 하거든요. 하나 소싱을 하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이제 제목에 이제 키워드 넣잖아요. 제목에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제 이게 브랜드인가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브랜드다.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 운동화를 내가 판매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디다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브랜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브랜드 등록하는 칸이 따로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는 브랜드 등록으로 따로 빼주세요. 굳이 제목에다 노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굳이 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뭐 아디다스 운동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명에 아디다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브랜드에 아디다스가 들어있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다 하면 굳이 제목란에다가 아디다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차라리 브랜드 등록하는 데에다 꼭 아디다스 운동화라는 거를 적합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아주 적합하게. 이것도 적합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 음, 어떤 걸로 할까? 선글라스를 판매한다고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죠? 아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또 패션 잡화. 맞아요. 패션. 패션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파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거를 그 아이템을 전체적인 총 카테고리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소 카테고리 네, 이 카테고리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주 정확히.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제 판매 예를 들어서 네, 아디다스 운동화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뜨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맨 위에 상단에 네, 그 카테고리가 그 잘 팔리는 뭐 파워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잘 팔리는 링크 맨 위에 상단에 그 카테고리가 떠요.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초반에 썼던 방법인데, 그렇게 잘 팔리는 그 카테고리를 네,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올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네. 카테고리 등록하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 영상에도 제가 찍어서 알려드렸지만, 모방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사가 이제 그 상위 노출에 뜬 경쟁사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광고하지 않았는데 상위 노출 뜬 경쟁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쟁사가 어떠한 형식으로 올렸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 올렸고, 키워드는 뭐를 잡았고, 해시태그는 뭐를 잡았는지, 이거를 분석을 하셔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좋거든요. 네, 네. 뭐 여기에서 내가 뭐 좀 특이하게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이 아주, 카피한다 생각하시고, 완전한 카피는 하면 안 되죠. 그냥 그 형식만 카피하는 거예요. 네. 그 형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 순서도 그렇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 AI라고, AI는 아시죠? 네. 네. 이제 네이버도 AI로 로직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이미지에 있는 문구, 이미지, 사진, 이런 게 모든 게 다 적합한지를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글라스에 대해서 내가 올렸는데, 이제 같은 자파라고 해서 허리띠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적합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네. 선글라스를 올렸으면 선글라스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올렸으면 허리띠를 올리는 거고, 내가 만약에 허리띠를 올렸을 때 가죽 허리띠라고 올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가죽 허리띠가 적합하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미지도 그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는 아마존 형식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네, 흰색 배경에 이미지가 보이도록. 근데 네이버도 흰색 배경에 이미지가 보이는 게 제일 잘 잡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뭐를 판매를 하는지 뚜렷하게 이미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썸네일은 흰색 배경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 흰색 배경이나 아니면 깔끔한 배경, 그 보색 대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흰색 배경에 내 판매하는 그 이미지 자체, 상품 이미지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음, 네, 그래야 로봇이 읽을 수 있거든요. 네. 네, 항상 로봇이 본다라고 인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올렸을 때, 이제 이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네이버가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내가 판매하는 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까지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에 맞게끔 상세 페이지가 잘 쓰여졌는지, 글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글이 들어갔을 때도 이게 정말 그 상품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한지, 그거를 다 따지거든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까지. 이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맞는 건지, 그것까지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추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로직이 맞아 떨어지면은 네이버에서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상위 노출에 해도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네, 적합한지를 따지시면 돼요. 뭐 키워드랑 뭐 세부 키워드랑 그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또 올리는 게 있거든요. 해시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아시죠?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네. 네, 이러한 해시태그가 있는 것도 한번 다른 타사 이제 경쟁사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똑같이 따라해도 좋고요. 어떠한 해시태그들을 사용을 했는지 분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해시태그를 읽거든요. 네, 해시태그를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매칭이 안 되면 당연히 뭐 적합도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점수를 부과를 하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적합도를 본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인기도예요, 인기도. 이 인기도는 뭐냐면, 우리 그 SN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요, 뭐 댓글,
뭐 공유 퍼가기 이런 거를 데이터로 해서 그 점수를 매겨요. 그 계정마다.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객들이 얼마나 내 뭐를 이용하고 있는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얼마나 좋아요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걸 따지냐면 클릭이에요. 클릭수. 네, 얼마나 클릭해서 들어가는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클릭수보다는 내 상품 몰이 있어요. 뭐 만약에 뭐 다이슈에 대한 네, 스마트몰이에요. 이름이 스마트 스토어 몰 이름이 다이슈예요. 그러면 다이슈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걸 더 높게 평가해요. 네, 그래서 뭐 검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통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링크를 올리잖아요. 네. 네, 링크를 올려서 이제 링크 타고 내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는데 검색이 더 플러스 점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 클릭해서 어떻게 유입을 하는지, 결국 유입을 보는 거예요. 유입. 얼마나 하는지. 검색과 유입입니다. 이걸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마케팅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고객들에게 이제 내 가만 고객들에게 어디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라고도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물건이 참 좋다라는 식으로 바이럴을 할 수가 있죠. 내 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쿠폰 발행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 스마트 스토어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몰 같은 경우에 뭐 찜을 하면 몇 프로 할인, 뭐 얼마의 상품권을 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 이런 걸로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잘 나가는 스마트 스토어 몰이 쿠폰 발행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판매율을 올리려고. 스토어 찜 아세요? 네. 네. 스토어 찜을 한 경우에 쿠폰 발행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네. 네. 스토어 찜도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토어 찜을 얼마나 하는지. 스토어 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네. 검색, 유입, 스토어 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 작성이에요. 보통 우리 리뷰 작성 봤을 때 어떤 리뷰가 제일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봤을 때 리뷰를 보잖아요. 네. 네. 한눈에 들어오는 리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건을 네. 받아서 네.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맞아요. 네. 사진, 동영상. 이러한 이제 정성스러운 이제 리뷰 있잖아요. 찐 리뷰 같은 경우. 네. 이런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더라도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고객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걸 봤을 때 리뷰를 봤을 때 사진 동영상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리뷰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보죠. 구입할 때. 네. 고객의 심리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뷰 작성, 사진,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걸 봅니다. 리뷰. 리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가 또 이거를 좀 플러스 점수 요인으로 하는 게 뭐냐면 뉴라는 걸 띄워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상품을 올리면 새로운 상품을 올리면 뉴라는 게 옆에 뜨거든요. 네. 신상품일수록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갑자기 반응이 좋으면 랭킹 상승을 유도를 해줘요. 근데 이게 7일 정도 됩니다. 네. 7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하는 이제 상품 클릭수나 리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스토어 찜 이런 거를 7일 동안 한번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신상품이 이거 정말 신상품을 내가 적합도에서 키워드 그리고 카테고리 뭐 해시태그 거기 상세 페이지를 정말 적합하게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7일 동안 이제 인기 상승이 됐어요. 클릭수도 이 인기도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이 좀 단골 고객도 있고 다시 재구매 고객도 있을 상황에는 인기도가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내가 신상품을 올렸는데 인기가 좋았다. 그럼 이거를 이제 상위 노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도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배송은 당일 배송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고객인 경우에 요즘에는 무슨 쿠팡 같은 경우에도 뭐 새벽 배송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쵸. 고객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배송을 선호하지 2, 3일 뒤에 배송한다는 걸 전혀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 배송이 됐는지까지도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게 이제 AI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하루 만에 배송이 됩니다. 이틀 만에 배송이 됩니다. 그 평균을 이렇게 내주는 것도 고객들이 리뷰에 쓴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배송 만족도, 그리고 상품 만족도. 이게 다 리뷰죠. 리뷰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구매평, 그리고 판매, 실적. 또 어뷰징 되게 잘 걸러내요. 이제 AI라서 어뷰징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법으로 내가 마케팅을 돌렸나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코딩이나 뭐 로봇을 써서 로봇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로봇을 써가지고 숫자를 올리는 이제 그런 불법 행위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뷰징이라고 하고 상품 정보도 마찬가지. 상품 정보도 상위 노출을 위해서 로봇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도를 봐요. 배송이 얼마나 이제 고객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얼만지, 구매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보면은. 네. 그리고 고객한테 뭐 쿠폰, 할인, 무료 배송, 카드 무이자, 뭐 카드 할인, 뭐 포인트 적립. 이건 다 고객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네, 고객 혜택 정보가 이제 부가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고객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또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상품 등록했을 때 상품명, 그리고 카테고리,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명이랑 카테고리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사가 있을 거예요. 제조사가 공개가 되어 있는지, 브랜드가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속성. 뭐 KC가 있냐, 없냐, 뭐 KC 인증을 받았냐, 꼭 받아야 되는 건 KC 인증을 어디서 받았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상품 정보 공개를 해야 네이버에서 좋아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벗어났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죠. 네. 네. 그래서 상품명을 작성을 하실 때도 이게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문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이랑 관련 없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등록하면 안 되거든요. 네. 관련 없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요. 키워드, 카테고리. 둘 다 관련 없는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 제목, 내 상품의 제목, 그리고 상세 페이지, 해시태그, 상품 정보 이런 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적합도에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 사이즈. 사이즈도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권장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내가 상세 페이지 입력할 때 옆에 오른쪽 란에 도움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검색할 수 있도록. 내가 궁금한 거 그때그때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사이즈에 대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썸네일 사이즈는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상세 페이지 사이즈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즈의 규격이 맞는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로봇은 그 규격에 맞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 이미지 사이즈 이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안에 상세 페이지 올렸을 때 그 안에 인용구를 쓰라고 했어요. 인용구. 그리고 잘 나가는 상세 페이지 보면 배너들도 있어요. 배너들도 있고 뭐 동영상, 움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하실 때
키워드 삽입하고 저장을 하시고 그 키워드에 맞게끔 올리셔야죠. 네. 네, 제목의 세부 키워드 잡은 거랑 여기에 있는 자료들도 키워드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 상품이 맞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신뢰도에서도 다 걸립니다. 물론 배송 있죠. 배송도 당일 배송한다고 해놓고서 이틀 뒤에 배송하면 돼요, 안 돼요? 취소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당일 배송을 한다고 해서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거는 원칙상 맞아요. 이 신뢰도 자체에서 원칙상 맞는 건데 간혹가다 이틀 뒤에, 3일 뒤에 몰아서 배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고객이 내가 상품을 받았을 때 배송 만족도에서 떨어지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페널티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페널티가 이제 많이 쌓이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송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틱톡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틱톡 연결. 틱톡에서도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주는지 CS까지 봅니다. CS. 그래서 항상 알람을 켜주세요. 틱톡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CS가 이걸 CS라고 해요. 고객 관리를 CS라고 하거든요. 톡톡톡. 틱톡이라고 했네. 톡톡이에요. 톡톡. 네네. 톡톡을 이제 CS라고 하는데 CS는 쉽게 말하자면 고객 관리예요. 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거든요.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줘서 빨리 처리를 해주는지. 그것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합한지 인기가 있는지 신뢰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잘하셔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세 페이지 내가 올리는 상품 그 제목이랑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적합한지 그래서 이 적합성을 보려면은 이미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면 좋죠. 형식에 대해서 그쵸? 네, 이거를 먼저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시고 만약에 내가 수정할 게 너무 많다. 차라리 리뷰 쌓이기 전에 내가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다시 올리세요. 삭제하고. 근데 다시 올릴 때 확실하게 올리세요. 왜 다시 올리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7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 냈을 때 제대로 적합도가 맞아서 새로 냈을 때 7일 동안 그게 정말 적합성이 좋고 인기가 많으면은 바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올려놓고서 정말 반응도 없고 검색했는데 뜨지도 않는다. 그리고 맨 뒤에 뜬다. 라고 했을 때 난 이거 다시 수정하고 싶다.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근데 수정을 했을 때 너무 많은 걸 수정을 해야 돼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새로 올린 것로 이렇게 7일 동안 데이터를 다시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수정을 하셔도 좋고 삭제를 하셔도 좋지만 수정을 내가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도도 이제 고객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유입수를 먼저 잡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네. 유입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유입이 자꾸자꾸 돼야, 자꾸자꾸 봐줘야 스토어 찜이 올라오는 거고, 스토어 찜 올라왔죠? 네. 네. 지금 스토어 찜 얼마죠? 하루 400명 유입이 이제 점점점 되면서 한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 한 뭐 50명, 뭐 10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토어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 스토어찜이 네. 170이네요. 네, 170명 스토어찜 만들어냈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면 리뷰가 이제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근데 리뷰가 자연스럽게 쌓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송했을 때? 최대한 상품이 망가지지 않게. 리뷰 유도를 해야 돼요. 네. 리뷰를 작성을 했을 때 뭐 어떤 걸 드리겠다라는 이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상품을 보냈을 때 이제 리뷰를 쓸 수 있도록 뭐 소정의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옷 같은 것도 판매를 했을 때 캔디나 이런 걸 좀 많이 넣었어요. 뭐 캔디
아니면 뭐 작은 팔찌, 뭐 머리끈 막 이런 거를 넣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리뷰를 유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조건 리뷰를 쓰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배송을 할 때도 그냥 상품만 띡 해서 보내는 것보다 뭐 어떠한 소정의 대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재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합한지, 인기가 있는지, 신뢰를 하는지 항상 이거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가 큰 플랜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시작했을 때 아이템이 중요하겠죠. 뭐 어떤 걸 소싱을 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어떤 걸로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목록을 뭘로 하고 상품명 이게 키워드죠. 그리고 상품 페이지 이거를 따지겠죠. 네. 네. 이게 적합도니까. 그러면 내 제품을 이제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제품의 로직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노출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카테고리겠죠. 카테고리 키워드. 먼저 보고 이 키워드랑 썸네일이 맞는지 매칭을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썸네일과 또 상세 페이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내가 좀 실수가 많은 것 같다 하면은 수정을 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삭제 7일 후에 재등록 7일 후에 재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7일 동안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삭제를 하고 또 다시 올려버리면은 이것도 어뷰징 행위에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7일 후에 재등록이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야죠. 만약에 내가 삭제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상세 페이지, 썸네일, 키워드 분석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올리는 건 그냥 추르륵 올리시면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첫 번째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유입이 되면서 이제 스토어찜, 그다음에 판매, 그리고 리뷰. 이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이버가 이것도 봅니다. 판매 얼마나 했는지, 판매 건수, 판매 금액, 얼마를 팔았는지, 그리고 클릭 수, 얼마나 클릭해서 봤는지, 상품 찜이 있어요. 스토어 찜이랑 상품 찜은 다르거든요. 그 상품을 하나 올렸을 때 그 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상품 찜. 네. 상품 찜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리뷰 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관리를 어쨌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CS.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리려면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무료 마케팅도 뭐 무료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유입수를 올렸긴 했지만 유료 마케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유료 마케팅 CPC라고 해요. 파워링크. 클릭당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거든요. CPC. 바이럴 마케팅. 제가 바이럴 마케팅 알려드렸죠? 네. 이건 뭐 체험단일 수도 있고.
블로그 리뷰, 인스타 리뷰, 뭐 협찬,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유튜브 리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컨텐츠 마케팅으로 갈 거다. 그러면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이거를 내가 자체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케팅을 할 때 전략을 잘 짜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는요, 7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1페이지 안으로 들었어요. 근데 1페이지 안으로 들었는데, 막 그 다음 주에는 지수가 낮아졌어요. 그 유입수가 낮아졌어요. 유입수가 낮으면서 구매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1페이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힘들게 상위 노출을 1페이지로 만들었는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가면은 당연히 매출이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S입니다. 고객 서비스. 전략을 짜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고객들을 끌고 갈 건지 계속. 그래서 뭐 쿠폰, 적립금, 이벤트, 뭐 어쨌든 재구매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재구매 유도, 바이럴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케팅은 계속하는 거다. 네, 무한반복. 만약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매출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마케팅도 거기 대비 10% 이상은 광고비로 나가야 돼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운영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키우는 거가 좀 캐파가 많이 커지실 거예요. 이걸 이제 목적으로 두셔야 되거든요. 아, 여기에서 하나 또 놓친 게 체류 시간. 체류 시간도 봐요. 체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고 뭐 이런 것도 로봇이 다 카운트를 셉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구매를 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거대로만 하셔도 상위 노출돼요.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 광고는 네. 보통 뭐 이렇게 무자본 창업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광고를 할 때 그 광고 비용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꼭 광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아니면은 꼭 무조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는 하셔야 건가요? 됩니다. 아,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지금 컨텐츠 마케팅은 무료잖아요. 무료로 유입수 지금 늘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컨텐츠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또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자꾸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게 만들어주는 거를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 보여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만 이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네. 곳에다가도 다 해놓은 다음에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맞아요.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어디서든 내 상품이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구매한다는 거는 이제 극소수예요. 거의 한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극소수고 정말 뭐 그거는 천사죠. 나한테 바로 구매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봐야 돼요. 이 상품을. 어디서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픽셀 심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
뭐 사이트를 가던 내가 뉴스를 보던 뭐를 하던 내가 봤던 하나의 그 아이템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여줘요. 혹시 그런 적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픽셀 심어가지고 뭐 SEO나 뭐 GD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계속 요즘 보이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한 네.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하는데 다 해요. 뭐 구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해요. 내가 그거를 한번 클릭을 했다 하면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 그게 배너 나는 거거든요. 네네. 배너도, 예, 맞아요. 배너로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TV 방송, CF 방송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 60초 안에 그 광고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몇 조, 뭐 몇 억 이렇게 해요. 대기업들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효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효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효율이 나오기 때문인데, 사람을 자꾸 그거를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뭐 반복적인 학습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뭐 학습지나 이런 네. 거, 뭐 1 더하기 1은 2이고, 뭐 2 더하기 2는 4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암묵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그게 속도가 안 붙는데, 그게 자꾸 내 눈에 익으면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할 수 있죠. 빠르게 할 수 있죠. 외워지죠.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컨텐츠도 마찬가지 꾸준히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유료 마케팅도 마찬가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럼 다른 거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어요. 네. 좀, 그러면 이제는 자, 내 키워드랑 상세 페이지랑 해시태그랑 브랜드랑 제조사랑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를 내가 봐서 어떤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게 제일 좋다고 했죠? 상위 노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경쟁사 네. 그대로 카피하시라고 네, 네. 형식대로. 네, 그게 이제 초보자들한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눈에 익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했고.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뭐 안에 인용글을 어떻게 넣고, 뭐 배너를 어떻게 넣고, 그 형식 그대로. 그래서 내가 없는 게 있다면 추가해서 넣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움짤이나 동영상 이런 게 제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고객의 이해를 돕는 거니까. 직접 이제 내가 보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넣어주세요. 근데 넣는데 키워드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쵸? 그렇죠. 네, 저장했을 때 키워드가 정확하게 이해 맞는 건지 맞는 거랑 같이 넣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사문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똑같은 그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세 페이지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유사문서나 이런 거에도 걸리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어, 똑같은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벤트나 배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네이버가 그렇다라고 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 좀 유사문서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좀 찝찝하다. 그러면 그것도 새로 이렇게 카테고리 지정을 하시고 이미지 형식이 똑같잖아요. 또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지 형식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다르게, 약간 뭐가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뭐 새로 넣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으로도 바꾸셔도 좋고요. 그게 이제 개념이 아직 처음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상위 노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형식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그 판매점에서 다른 거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런 걸 분석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스마트 스토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네, 이거 꼭 인지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적합한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